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6일이네요. 이제 금년도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끝인데, 물론 뭐 시간이라는 게, 음,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뭐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죠. 그냥 연속된 시간일 뿐인데, 뭐 그러나, 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또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남은, 보름, 정말, 금년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16일인데, 오늘은 또 어떤 소사가 있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제 있어서 있었던 그 몇 가지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게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있었던 시작된 날이죠. 예, 한 열 하루 정도 26일까지 있었고 27일 날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바로 오늘은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그 시작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정부 부처, 장관, 어,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본이 그 이제 상이라는 그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3개국 그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걸 갖다가 삼상회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1945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때 당시 그리고 해방이 된 그 이제 이후에 뭐 용어 같은 거가 이제 제대로 그 이제 용어를 이제 그 붙이는 일에 뭐 제대로 그 대처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삼상회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자면은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외상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시작한 날이 되겠습니다. 음, 뭐 이러한 그 회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은 바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더군다나 또 이제 좌우 충돌이 생기면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25 사변까지 경험을 하게 되죠. 네. 음, 하여튼 뭐 북한은 북한대로 나갔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나간 건데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뭐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먼저 그쪽에다가 정부 비슷한 그 임시위원회를 갖다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그쪽에서부터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이 그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회의를 이제 바로 이제 한 날이죠. 어,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뭐 얄타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이로 선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있었는데 뭐 미국의 그 제임스 번즈 장관하고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그리고 소련의 바체슬라프 모로도프 소련 사람들은 이름도 복잡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모여갖고서 한 열흘 남짓 고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서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결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외무장관 회의다라고 이제 그 개요가 나와 있네요. 네. 어떤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 회담에 따른 조선, 바로 이제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갖다 이제 여기서 거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얄타 회담은 뭔가 한번 볼까요? 뭐 우리가 얄타 회담이 있었던 날 방송이 이제 됐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유럽에서 연합국이 승리가 임박한 시점인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흑해연안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도시 얄타에 연합국 소속 미영소위 수뇌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다음에 처칠, 스탈린이 모여서 전후세계 질서를 논의한 회담으로 처칠은 루즈벨트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단판 회담 성격이나 조선 문제는 서로 협력하자라는 그런 수준의 그 이제 회담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얄타 회담에서 이제 조선 문제가 거론이 이제 됐었는데, 1945년 12월 16일이면은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에, 그 해방된 그 이제 이 한반도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한번 배경을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서 카이로 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 통치할 것을 갖다 이제 선언을 이제 했다. 이 참 이제 신탁 통치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카이로 선언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장개석이 이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한국을 이제 거론을 한 거죠. 바로 조선을 이제 음, 조선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독립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In due course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In due course가 이제 적절한 절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어서 본 자료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in due course가 뭐냐,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해갖고서 어, 저 문제를 갖다 이렇게 거론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어서 본 것 같아요. 확실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이 한반도에 있는 그 조선, 대한민국이죠. 결국은 대한민국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인정을 받은 거죠.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자, 이제 그래고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이제 해체됐다고 할까? 하여튼 미 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한 9월 어느 때까지인가 그 조선 총독부가 이 한반도 관리를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은 됐지만 이제 물론 분위기는 바뀌었었겠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고 바로 1945년 그해 12월 달에 미국과 영국,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일부터 만난 거예요. 자, 그리하여 미국의 제임스 번즈, 그다음에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그다음에 소련의 바체슬라프 몰로도프가 만나서 이제 저기 다 그때 당시에 각 나라의 외무장관이었었죠.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27일 날, 그 회의 결론을 갖다가,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의 문제들을 관련돼 갖고서 회담한 내용을 갖다 이제 선언의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이들 외무장관이 서명한 공식 문서인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임시회의, 어, 그러니까 이제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고, 모스크바에서, 하여튼 영어로 이제 명칭이 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Moscow, 디셈버 16부터 26.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뭐 부제라고 봐야죠. 뭐 하위 명칭이라고 돼 있는데 부제로 봤을 때 소련, 미국, 영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그리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이렇게 세 나라 이제 외무장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이제 리포트에 다음과 같은 일곱 조항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핀란드에 대한 평화 조약을 이제 준비를 한다. 물론 이게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독일이라든가 뭐 그때 당시에 그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동양으로 와서는 이제 극동으로 와서 이제 일본, 근데 이 나라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에 뭔가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일본이야 우리하고 이제 뭐 지정학적으로 관계가 뭐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이게 일본에 대한 극동지역위원회 연합회의를 갖다 이제 어떻게 설치할 건가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조선이 나와 있네요. 코리아. 그다음에 4번이 중국. 중국도 뭐 완전하게 이 침략을 당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 핵심 부위는 사실 중국도 많이 이제 어, 침략을 당했었죠. 뭐. 하여튼 참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죠. 예. 뭐 관동군만 하더라도 700만 명이라고 이제 이제 얘기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무장을 했었고 정말 70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거 이거는 이 70만도 아니고요. 70만도 어려울 텐데 참 일본의 경제력이 그때 당시에 상당했던 거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통제를 위한 유엔에 의한 위원회를 설립한다. 일곱 가지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에 관련된 것은 3번에 이제 조선이죠. 자, 합의문에서 이제 3번 조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까요?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26일까지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같은 해 12월 27일 합의문으로 4개 이조로 이루어진 미영소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음, 그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뭐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 거니까. 참 그거 보면은 왜 하필이면 그때 이제 이 국제 정세가 저렇게 형성이 돼 있었을까? 정말 그 패망이 짙은 일본에 대해서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마치 그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자와 같이 진짜 뭐 마치 정복자와 같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국제 정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지 않고 뭐 모든 것을 미국이 주도했다라면 우리가 남북을 나눠서 싸웠을 것도 아니고 정말 좀 편안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역사에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질없는 그 짓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문서에서 세 번째 조인 조선에 관한 문답은 4개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속칭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이 결의서이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중 세 번째 항은 신탁통치안을 담고 있다. 보겠습니다. 1. 조선은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관 일본이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이 민족 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저 때는 뭐 국호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뭐 저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다음에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이 초안을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남조선 미 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제 남북 분단이 잉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뭐 남북 분단의 원인을 뭐 찾으면 또 서로 비난하고 뭐 그러지만은 누가 어느 쪽에 그 먼저 붙어갖고서 그걸 해책했느냐 이거 저기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제안서 준비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공동위원회에서 대표를 둔 두 정부의 최후 결정전에 미영소중 정부의 참작을 위해 제출될 것이다. 뭐 어찌됐든 미영소중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들의 입김이 뭐 컸다고밖에 볼 수 없죠. 네. 자, 조선 인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조선 독립국가 수립을 돕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이제 협력이라는 게 그 신탁통치라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할 역할이겠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영소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로 제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탁통치를 저렇게 4개국이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쨌든 그 협의를 본 겁니다. 자,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재해 문제, 고려 및 남조선이 미 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이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 경제 문제의 영원한 조화를 확립하는 조치 구체화를 위해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회의가 소집이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미 미소공동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그 남조선, 북조선 해갖고 이미 이렇게 이제 물론 저 때는 38선이라는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경계선은 획정이 되지 않았었겠지만 이미 저렇게 그게 잉태되어 왔던 거예요, 분단이. 자, 위의 네 문단으로 이루어진 조선에 관한 결정에서 세 번째 문단은 이른바 신탁통치안이라 불리는 것이다. 위 모스크바 결정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였지만 미국이 신탁통치 제안도 받아들인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결정은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죠. 우리나라에서. 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와 조선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4대국이 심의를 하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이 작성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절차로 4대국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갖다가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임시정부 수립안이나 신탁통치 협정 모두 4대국이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임시정부 수립은 특히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다단계 수립 절차를 통해 미국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봤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라고 보여요. 이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의한다라는 게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상당히 그 공산주의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느슨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때 이미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음, 하여튼 뭔가 불행의 잉태가 된 겁니다. 이때 벌써. 자,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 그때는 조선반도라고 이제 불렀겠죠. 이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그 이제 반응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뭐 마냥 니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뭐 따라갈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뭐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갈등도 이제 증폭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발표된 이제 결과가 이제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여기 신문 보도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장 회의의 결과는 곧바로 한반도에 전해졌으나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스트죠. 소셜리스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계열에 있는 그 이제 거기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경제나 이 데모크라시, 그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꿈꿨던 그런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극심하게 이제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두 이념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 시대 이후에 저는 태어났지만은 어, 근데 그때 보여준 그 이 한반도의 분열상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참 기가 막힙니다. 역사가 반복된다. 음, 이제 그러네요. 정말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정말 저 비극의 씨앗이 지금까지 이 남한 사회에 이렇게 잉태돼 갖고 잠복돼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밖으로 다 노출되고 표출되는 바람에 정말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2번 보겠습니다. 삼상회의의 최종 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UP와 AP통신이 1945년 12월 25일자로 번스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신탁 통치안에 반대되는 즉시 독립안을 주장하라는 훈령을 받고 러시아로 갔다라는 그 이제 내용의 기사를 이제 타전을 이제 했는데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이를 받아 12월 27일자로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을 했다. 소련의 구실은 분할 점령이라는 그 내용의 이제 기사를 그렇게 이제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1946년 다음에네요. 1월 24일 소련이 타스 통신을 통해서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경과와 신탁 통치안의 원래 그 제안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오보였다라고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네요. 참 이게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세월은 또 흘러가는 거죠. 23번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합의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1945년 12월 28일께부터, 28일이 되겠죠, 우리나라로선. 처음에는 좌우파 가릴 것 없이 모두 강력한 반탁 의사를 표명했다. 뭐, 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 만 36년은 아니죠. 만 36년은 아닌데, 그러나, 그 을사보호조약부터 따지면은 뭐 그건 이제 40년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이전에 그냥 그 수세로 몰리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그거보다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이게 또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참 다들 진짜 요즘 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반탁 의사를 표명을 이제 했던 겁니다. 자, 24번 볼까요? 12월 30일 결성된 임시정부가 주도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에 공산당 당수 박헌영도 참여하여 중앙위원이 되었고 이튿날인 31일 상무위원회 선정이 되었다. 박헌영도 저 때는 그 바로 반탁의 앞장을 이제 섰던 거죠. 뭐 그들이라고 해서 신탁통치 받는 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겠죠. 자, 12월 29일 경교장에 모인 모임에 참석했던 가은용 목사의 증언도 있으므로 박헌영이 참여하는 사실로 보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좌파 인사가 참여를 하였다. 26번 보겠습니다. 하지 장군이 박헌영을 1946년 1월 1일에 만났을 때는 강경한 반탁 입장이었으나 1월 3일 다시 만났을 때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반탁 입장에 섰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런데 이제 뭐한 이틀 뒤 3일이 됐을 때는 이제 또 정반대 찬탁의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1월 2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사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책임비서 박헌영이 주도했을 것이므로 신탁 통치에 대한 박헌영의 입장은 1월 2일 날 정반대로 바뀐 거다.
입장이 저렇게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어떤 지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 연말까지 반탁을 강력히 표명하던 여러 좌파 단체들도 지난 연말이라는 게 이제 194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월 2일을 기점으로 찬탁으로 일제히 바뀌었는데 미 군정도 이러한 일에 소련의 의사가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그걸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갔을 이유가 없죠. 자, 좌파들이 차 안팎으로 전환한 것은 김일성, 김두봉 등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1월 2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성명서에는 조선민주당 대표 조만식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소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탁 의사를 굽히지 않자 소련은 1월 5일 조만식을 고려 호텔에 이제 연금을 해버렸다. 네. 조만식 선생은 이제 끝까지 반탁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1월 3일에 예고되었던 좌익들이 반탁 집회는 집회 당일날 지도부에서 찬탁 집회로 돌변하여 진행되어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이 시기에 우익 진영 일반 그중에서도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 세력은 반탁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실제로 처음부터 강력한 신탁 통치안을 제시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어, 미국이 이제 이 신탁 통치안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이제 했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글쎄요,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좌익은 처음엔 표명에 미온적이었으나 나중에 소련 측의 요구에 의해서 모스크바 회의 내용이 전문이 공개된 후에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에 섰고 우익은 즉각적으로 반탁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그 좌익은 이제 찬탁을 하고 우익은 뭐 반탁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익 계열은 임시정부 건설 원칙에 강조를 했었으며 우익 계열은 신탁통치 반대에 강조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즉 좌우익이 이제 대충돌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좌우 충돌을 지금 2024년에도 보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련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소련군 태평양 함대에 입대하여 옹진, 나진, 청진 등 상륙작전에 활약하여 적기 훈장을 수여하는 등 해방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이후에 문화선전성 제1부상 차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내기도 했던 소련파 정상진은 북한은 해방 후 20년 역사를 위조했다며 일본군을 내몬 뒤 소련 정부의 북한 정권을 수립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 해방 후 원산항에 귀국하는 김일성을 맞으러 간 것도 접니다. 소련은 고려인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어요. 1945년부터 1965년까지 북한에서 발표된 모든 연설문은 다 소련에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폭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1945년부터 북한은 소련의 그 수중하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0년에 1945년 12월 29일 소련 중좌 페드로프가 소련군 진주 후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등 3개도를 방문 조사한 뒤 만든 총 13쪽 분량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보고서 내용은 258 소총 사단장 드미트리예프 대장은 그 내용에 이제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 사람은 35년간 노예로 있었다. 좀 더 노예로 있게 하자라는 말도 남겼다라고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찬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저런 이야기도 이제 덧붙였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예, 참 슬픈 조선의 운명이 이때부터 보이네요. 어, 뭐 나라를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그대로 넘겨준 서움이었었는데 돌려받았을 때도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바로 우리 손으로 독립을 해방을 그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서 쟁취되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한반도는 분단의 시대로 이제 나가게 되죠. 예. 뭐 저러면서 이제 좌우 충돌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각종 그 사건이 터지는 거죠. 뭐 제주 4.3 폭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여순 14년대 반란이죠. 대구 폭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좌우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그 사회적 현상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38선 이남을 관리를 하던 미국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어, 그 상태에서 나라를 그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이 우익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었겠어요? 정말. 자, 하여튼 정말 답답한 얘기죠. 예. 예, 이상 12월 16일에 1945년 12월 16일에 있었던 그리고 27일 날그 발표가 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모습이었죠. 예. 이렇게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아봤지만은 정말 답답하고 속쓰리고 슬픈 얘기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김영란 TV에서 바라다본 모스크바 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